하겠습니다. 열과 우리 생활 2학년 마지막 단원이고요. 2학년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거 다음 주 근데 수요일에 휴강이에요. 3월 1일 휴강이야.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 주 일요일 말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일요일에 와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 여기 3월 1일은 휴강이고요. 요 5일에 오셔야 돼요. 5일에 12시부터 2시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학년 거 할 거긴 합니다. 오늘 이게 다 마무리하려면 좀 빨리빨리 하긴 해야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의 이동. 근데 시험도 봐야 되는구나. 시험을 봐야겠다. 자, 열의 이동. 일단은 온도의 정의 아셔야 되고요. 온도란 물체를 따뜻하거나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온도라고 해요. 그 측정하여 물체가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려면은 그러니까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다가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면 미지근한 물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손이 차갑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미지근한 물에서 차가운 손으로 오거든요. 근데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다가 이 미지근한 물에 넣잖아? 미지근한 물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열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온도를 어떤 기준 없이 이거 차갑다 뜨겁다 요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몇 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내려면 그런 기준이 필요해.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 섭씨 온도는 1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라고 하고요.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이렇게 정해. 이렇게 하자. 물이 얼면 0도씨고 물이 끓으면 100도씨다 라고 정해. 0에서 100까지 사이에는 100등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 도에다가 C자 붙여가지고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섭씨 100도씨가 되면은 물이 끓는 거고요. 0도씨가 되면 물이 어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도고, 절대 온도는 이제 원래 이게 샤를 법칙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온도인데, 그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를 해요. 이렇게. 근데 온도 낮추다 보면 어떻게 될 거냐? 부피가 감소할 거야,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0이 될 거라는 거죠. 기체 부피가 0.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마이너스 273도씨거든요. 그거를 그 0켈빈으로 잡습니다. 그 0켈빈은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가 없어요. 마이너스 한 280도씨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게 가장 낮은 온도고, 여기에서부터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그 간격이 똑같아. 간격. 시작점만 달라.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됩니다. 절대 온도가. 그래서 선생님 따라해. 그러니까 0도씨가 되면은 절대 온도로 몇 켈빈이냐면 0 더하기 273이기 때문에 273켈빈이 되는 거예요. 0도씨는 273켈빈이야. 만약에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은 0켈빈이에요. 0켈빈. 그럼 이제 100도씨가 되면은 몇 켈빈일까요? 섭씨 온도에다 273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373 켈빈 이렇게 되는 거야. 27도씨면은 몇 켈빈일까요? 300 켈빈이 되는 거죠. 27도씨에다 273 더하니까 300 켈빈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화씨 온도도 있는데 화씨 온도는 이제 딱 기준이 좀 달라요. 물이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얼 때를 32도 F로 하고 끓을 때를 212도 F로 하고 합니다. 이거 화씨 온도라고 해요. 화씨 온도는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섭씨 온도 써요. 우리나라도 섭씨 온도를 쓰고. 자, 입자 운동.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이 입자 운동인데, 자, 고체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해요. 진동 운동. 왔다 갔다. 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이걸 진동 운동이라고 해. 근데 액체는 이제 왔다 갔다를 해요. 진짜로. 근데 고체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죠. 고체보다 비교적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합니다. 기체가 되면 훨씬 더 활발해요.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도 되게 멀어요. 부피가 커지죠.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중1 과정에서 한 거야. 확산이 될 때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어떻게 돼요? 확산 속도가 빨라요. 응? 중1 과정에서 한 거야. 이거 온도 높으면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빠르기 때문에 확산 속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온도랑 관계 있는 게 뭐냐면 입자의 운동하고 이제 비례 관계 있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 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 둔해지는 거고, 그런 걸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는 어떤 그 뜨겁고 차가운 정도의 수치를 말하는 거고, 몇 도씨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열은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합니다. 온도는 수치야. 지금 현재 몇 도씨 정도다. 근데 그게 열량이 이동을 하거든요. 열의 양이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에너지는 열이라고 해요.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야. 에너지는 줄이라는 단위를 주로 써요. 줄 단위 씁니다. 에너지. 근데 열에서는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도 많이 써요. 그거를 이제 열량이라고 해요. 열량. 온도 차이에 의해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동했는데 그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근데 단위가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 씁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킬로칼로리 이런 거 많이 씁니다. 특히 뭐 이제 다이어트 하거나 이럴 때 뭐 밥 한 공기에 뭐 150킬로칼로리다 뭐 이런 거 칼로리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칼로리의 정의가 이런 거야.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이게 1칼로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도계를 꽂고 가열을 해. 얘가 1도가 띡 올라가. 얘가 1g짜리였는데 1도가 올라가. 그럼 내가 몇 칼로리를 에너지를 준 거야? 1칼로리를 준 거야. 1칼로리. 그러니까 물이 1도씨 올라가 1g이 1도씨 올라가면은 1칼로리의 열 에너지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1g 말고 1kg이에요. 1kg. 그러면은 좀 한참 가열해야지 올라가요. 1도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kcal의 열량을 줘야지 1도가 올라가요. 1kcal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정의 아시겠어요? 정의는 외워야 돼. 정의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정의는 이거의 정의야.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1칼로리고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1kcal이에요.
자, 이 정의야, 정의. 열 평형. 자, 이거 이제 초등학교 때도 다 한 거야,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수조에, 차가운 수조에, 찬물이 들어있는 수조에 뭐 좀 뜨거운 물을 넣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게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 그럼 뜨거운 물에 온도계 꽂아 놓은 거는 얘가 온도가 어떻게 되지?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찬물에 넣으면 내려가죠. 그쵸? 처음에는 온도가 높다가 근데 차가운 물에 있는 온도계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왜냐면 얘 미지근해지잖아,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물이었던 애는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물이었던 온도가 올라가서 나중에 똑같아져. 이거랑 그때 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 평형 상태가 되었다. 자, 그래서 열을 잃는 물체는 원래 뜨거웠었던 애가 열을 잃는 거죠. 고온의 물체가 열을 잃는 거야. 걔는 열을 잃어. 그래서 걔는 이제 처음보단 입자운동 둔해지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요. 입자운동 활발해지고 온도가 높아진다. 근데 이게 역전되는 건 아니야. 이게 나중에 이러다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넘기시고. 자, 열 평형 상태는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물체의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열 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자, 여기 0이라고 쓴 게 이제 처음이야, 처음에는 온도가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애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높은 애는 점차 열 에너지를 얘한테 자꾸 뺏기니까 온도가 내려가고요. 그쵸? 얘는 열 에너지를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나중에 똑같아지는 거지. 그랬을 때 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자 모형을 좀 잘 보셔야 돼. 입자 모형에 잘 보면 얘는 꼬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지. 한 4개 있네. 근데 이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표시야, 이게. 얘는 한 개 있네. 그러면 누가 더 활발한 거야? 왼쪽, 그쵸? 근데 걔가 온도가 높은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나중에 열 평형에 도달했을 때 꼬리가 얘도 2개, 얘도 2개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입자 운동이 똑같다라는 거고 온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온도가 똑같아지면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고 온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달걀을 이제 갓 삶은 달걀이네요. 그러니까 달걀이 뜨거웠던 거, 달걀이. 그 물이 온도가 낮았던 거고. 나중에 되면은 이 물이 미지근해지거든요, 그렇죠? 달걀은 좀 식으면서. 그럼 이제 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 평형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열 평형에 도달할 때는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열 에너지는 거꾸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열 평형을 이용한 게 온도계로 어떤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때, 자, 그때 열 평형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거야. 어떤 액체가 담겨 있어. 온도계 이렇게 꽂죠. 그러면은 이 눈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일단 A가 온도가 높았다고 할게. A에서 이 유리랑 열 평형을 이뤄. 얘랑. 근데 이 유리랑 이 액체 있지, 액체가 열 평형을 이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 C의 이 액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그럼 나는 사실 C를 보는 건데 C랑
B랑 열평형이고 B랑 A랑 열평형이니까 A 온도가 C랑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열평형을 이용해서 이 온도계 묶음 가지고 얘 몇 도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열평형에 이르기 때문에 찬물에 과일 담가두면은 열평형이 되면서 과일도 시원해지고요.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열평형 상태가 되면서 시원해집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중요한데 의자와 공기의 열평형 이거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추운 겨울날 아침에 밖에 놓여있는 금속과 나무로 된 의자에 손을 대보면 금속이 훨씬 더 차갑게 느껴져요. 나무보다 뭐 지금 당장 여기 망치가 하나 있는데 망치의 금속 부분 만지면 차갑게 느껴져. 근데 나무는 안 차갑게 느껴져요. 나무는 별로야. 근데 금속 지금 만지면 나 차가워. 근데 이 망치는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망치의 이 금속 부분이랑 공기랑 열평형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랑 공기랑 열평형 이루고 있는 거야. 온도는 사실 똑같은데 금속의 열 전도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내 열 에너지 얘가 잘 뺏어가니까 빨리 뺏어가니까 얘가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온도가 얘가 더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따가 열 전도를 배우면 더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오랫동안 이 바깥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금속도 공기랑 열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이 나무도 열평형 이루고 있는 거여서 사실 온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왜 더 차갑게 느껴지냐? 나무 부분의 열 전도가 잘 안 돼요. 금속은 열 전도가 잘 되네. 그래서 금속이 내 열을 많이 잘 뺏어가.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이따가 전도를 배우면 조금 더 잘 이해가 갈 겁니다. 학습 내용 체크.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온도라고 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겁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이고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열의 이동. 오늘 내용은 거의 다 끝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2학년 2학기 부분 또 시험도 보고 또 총정리도 해야 돼서 바로 중3 과정 들어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휴강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휴강일이고요. 3일절이기도 하고 뭐 우리 학원은 원래 월 4주 수업하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4번 수업했기 때문에 이때 휴강이야. 그리고 3일절이기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오지 마시고 그 다음 일요일로 옮겨야 돼요. 3월달은 이때부터 할 거야. 자, 열의 이동 방법과 열의 효율적 이용. 쌤, 과학 말고 딴 거는 해요? 휴강? 네. 다른 것도 휴강이에요. 3일짜리. 완전 영어, 수학 다 휴강이에요. 3일 때만 다 휴강이에요. 네. 열의 이동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 3가지가 있고 전도는 고체 물질에서의 이동이야. 고체 물질. 전도는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대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하는 건데 고체라고 써놔. 고체는 전도로 이동하는 거야. 고체. 근데 대류는 기체나 액체. 기체나 액체는 이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우면 내려가고 이런 게 대류야. 물도 그래, 물도.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물은 내려가고 이런 건 대류. 이건 기체는 그런 게, 기체 액체는 그런 게 가능한데 고체는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열을 해주면 얘가 저로 가는 건 아니고 이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활발해지는 거예요. 얘가 활발해지고 해서 이렇게 전달해서 가는 게 고체에서 일어나는 전도야. 이해 가시죠? 근데 대류는 기체나 액체는 입자 자체가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류가 나타나는 거죠. 복사는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에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없어도 돼. 물질 없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야.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입자가 직접이고 이건 열이 직접이야. 둘 다 직접 써있다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 복사는 열이 직접. 바깥에 나가서 햇빛 쬐고 있으면 따뜻하잖아. 그 햇빛이 저기 우주 공간 아무것도 없는데 지나가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열이 직접 오는 거는 복사라고 해요. 전기장판 깔고 앉아서 이거는 고체지, 고체. 뭐 내 엉덩이도 일종의 고체라고 보시면 돼. 기체는 아니니까. 액체나 약간 액체는 있지만 아무튼 요렇게 전달되는 거는 고체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고요. 에어컨은 찬 공기가 나오는 에어컨이 위에 있는데 찬바람이 아래로 쓱 오거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건 대류. 난로를 쬐 때 이거를 켜자마자 따뜻함을 느껴요. 이게 열선에서 나오는 복사선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난로 중에는 물론 이제 대류로 따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 난로를 향한 얼굴이 등보다 따뜻하다. 이거는 복사선이 오기 때문에 그래. 복사라고 해요. 자, 난방기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난로 같은 거는 아래쪽에 놔두는 게 좋은 거야. 아래쪽에 놔두면 이게 따뜻한 공기가 나를 데워주면서 올라가니까. 난로를 위에다 설치해놓으면 위에만 따뜻하고 나중에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좋고, 근데 냉방기구는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아래쪽에 설치하면 뭐 아래는 시원한데 위에는 안 시원할 거 아니야. 머리나 이쪽 안 시원할 거 아니야. 그래서 냉방기는 위쪽,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은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 차단. 단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열이 잘 전달돼야지 좋은 경우가 있어요. 뭐 요리하고 이래야 돼. 그럼 여기가 이 냄비가 금속으로 돼 있고, 금속은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이거 가열하면 금속 냄비 금방 따뜻해져. 그쵸? 금방 뜨거워져. 그럼 요리가 금방 되죠. 근데 추운 겨울에 내가 나가면 나는 이제 36.5도야. 근데 바깥에는 뭐 한 10도 이래. 그럼 내 열 에너지가 이 바깥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나가도 뺏기죠. 근데 그 뺏기는 거를 막으려고 이런 두꺼운 옷을 입는 거야. 응? 전도나 이런 게 잘 안 되게. 그러면 따뜻한 거예요. 이 따뜻한 이유가 나에게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안 뺏기니까 따뜻한 거야. 그쵸? 그래서 전도를 막으려면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면 돼요. 단열재로. 벽하고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 같은 걸 집어넣으면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잘 안 빠져나가요. 우리가 만약에 이 벽하고 이 벽 사이에, 건물 지을 때 그렇게 쓰는데 벽하고 벽 사이에 스티로폼 같은 걸 집어넣어요. 스티로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철이 되면 안에 난방을 할 거 아니야.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안쪽이. 바깥쪽으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야. 그럼 안에가 난방을 조금만 해도 따뜻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막으려면 공기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대류를 막는 거. 대류는 기체나 액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진공은 아예 기체도 없는 거야. 진공으로 하면은 제일 좋지, 사실. 왜냐면 전도도 안 되고 대류도 안 되기 때문에. 진공으로 하는 게 근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공기층을 하면 하지, 사실은. 그래서 대류를 막는 거는 진공으로 하면은 기체가 없으니까 대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는 사실 복사가 빛 형태로 전달되는 거여서 반사시키면 돼요. 반사시키면 됩니다. 자, 보온병 내부에 은으로 도금한 면이 있으면은 여기 안에가 반짝반짝한 은도금을 한 거야. 여기를 은도금 한 거야. 그러면은 복사선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안 빠져나가요. 이렇게. 은도금 하는 거는 복사를 막는 거고, 진공 상태로 하는 거는 대류를 막는 거고요. 공기나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전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막는 겁니다. 단열재는 대부분 공기층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공 상태로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진공이 제일 좋긴 해도 스타일로폼, 양모, 양털, 어떤 유리 섬유 이런 것들은 단열재로 사용합니다. 공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라는 거는 단열 효과가 되게 높은 하우스예요. 뭔가 뭐 방어하는 거야,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야. 그렇게 지은 건물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학습용 체크.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돼요.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전도야, 전도. 차례차례. 입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요 입자가 이렇게 들들들 떨리면 얘가 덜덜덜 떨리고 덜덜덜 떨리면서 이동하는 거야. 전도. 대류는 기체나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전기난로 켰을 때 얼굴이 등보다 따뜻한 까닭은 열이 복사의 방법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고,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은 단열이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자, 넘겨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나중에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조금 어렵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열량계라고 하는 거에 찬물을 넣고요. 금속캔에 뜨거운 물을 넣는 거야. 온도계를 금속캔이랑 열량계에 둘 다 꽂았어요. 금속캔은 뜨거운 물 넣었죠. 뜨거운 물. 온도가 높다가 온도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근데 열량계 속의 물은 열 에너지를 받으니까 점점 올라가다가 나중에 똑같아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열 평형. 뭐 어려운 거 없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한 거다. 자, 탐구하기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십시오. 자, 읽으면서 풀면 되죠? 열을 잃으면 물체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지. 두 물체가 접촉한 시간이 충분히 지나거나
지나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 참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금속 캔의 물에서 열량계 속으로 열이 이동한다. 이게 맞죠? 근데 금속 캔이 더 뜨거웠었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옳지 않은 거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 두 물체 온도가 같아졌을 때 열평형 상태에 이르는 거고, 이동한 열에너지 열이라고 하고,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고요. 열평형 상태일 때 온도는 두 물체의 처음 온도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높은 애보다는 낮고 낮은 애보다는 높은 거지? 이해 가시죠?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체 온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맞지? 네, 4번 틀렸고 답이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확인 문제. 자, 1번부터 18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 문제 풀기 1번부터 18번. 자, 비열 아니죠. 자, 물체가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 맞고요. 온도는 물체가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로 나타낸다. 이거 맞아, 이게. 활발한 정도로 나타내는 거 맞아요. 사람의 손으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안 됩니다. 3번 답이고. 지금 90도씨네. 물의 온도 90도씨이고, 열을 잃으면 온도 낮아지는 거 맞고요. 켈빈 온도로 고치려면 90에다가 273을 더하셔야 돼. 네, 363켈빈이네. 틀렸네. 3번 답이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활발해지고, 물의 온도는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맞고. 3번에 이제 이건 고체이고, 이거는 기체고, 이거는 액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거. 5번에 열을 잃어도 입자 운동 활발한 정도가 변하지 않는다. 틀렸네. 5번 답이고. 자, 누가 더 활발하냐면 얘가 더 활발하죠? 네, 그럼 온도가 가가 더 높은 거야.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3번 답이네요. 예, 물이 열을 잃으면 온도는 둔해진다. 예, 운동은 둔해진다. 맞죠? 자, 옳지 않은 거. 지금 열이 이동하는 그림이고, 얘가 고온이고 얘가 저온이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A는 열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낮아지죠. 그쵸. 근데 이제 B의 온도도 높아진다. B의 온도 높아지고 A는 낮아져야 되지? 1번 틀렸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 B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는 A가 원래 높았었던 거야. 이해 가나? 네. B의 온도 점점 둔해지는 거는 C가 더 온도 낮아졌던 거야. C로 뺏기니까. A와 D가 접촉하면 D에서 A로 열이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D가 더 높은 거죠? 네. D가 더 높은 거죠? A보다? 5번 답 맞네요. 자, 열량계 속의 물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게 지금 열량계에 처음에 찬물을 담갔습니다. 네, 그 높아지겠죠. 뜨거운 물을 담은 게 금속캔이고요. 열량계 속의 물의 온도는 높아지는 거고, 금속캔 속의 물의 입자 운동 둔해진다. 열 에너지 빼앗기니까 둔해지는 거 맞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열량계 속의 물과 금속캔 속의 물의 입자 운동 정도가 같아진다. 맞죠?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금속캔의 온도가 더 높았었고 A, B는 낮았었고 얘는 낮아지고 높아지다가 똑같아진다. 4번 답이죠. 자, 9번에 하루가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같아지는 거지.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 하루면 충분한 온도, 하루면 충분한 온도.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 2도씨로 같아지는 거지. 1번 답이고. 나와 같이 접촉한 달걀과 물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는 열평형 상태. 자, 가에서 물은 열을 잃는다. 물의 온도가 더 낮았으니까 물이 열을 얻어야지. 5번. 입자 운동이 같아지는 거지. 이거 열평형에 도달했잖아요. 온도가 눈금 똑같고, 요거 이제 이게 흔들리는 정도도 똑같게 표현되어 있고. 5번 답이고요. 자, 온도가 높은 물체가 A고요. 낮은 물체가 B다. 그래서 기억은 A의 온도 변화 맞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5번 볼게요. 열평형 상태까지 A가 잃은 열량이 B가 얻은 열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잃어준 것만큼 얘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 아시겠죠? 이거 A가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같다. 맞아요? 요 내용이 엄청 중요한데 이따가 써먹을 건데, 열평형에 도달할 때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량과 차가운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다. 이거 중요해. 13번 전도지 전도. 가열한 부분의 온도 높아지고 이웃한 입자 차례로 열이 전달되고, 시간이 지나면 B 부분의 온도가 높아지고, 열을 얻은 부분은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 A 부분에서 B 부분으로 고온의 입자가 이동한다. 이거 입자 이동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고, 애들은 가만히 있고 전달해주는 거예요. 입자가 직접 이동하려면 기체나 액체가 돼야 됩니다. 대류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대류에 의해 몸으로 열이 전달된다. 이제 전기장판 고체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몸을 이루는 입자가 열을 얻어 입자 운동 활발해진다. 맞고요. 전기장판을 이루는 입자가 직접 오는 거 아니지? 그럼 이상하지? 입자가 나한테 직접 오는 거 아니죠? 니은만 맞고요. 자,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섞이는데 이런 거 대류지, 대류.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간다. 맞고 대류고. 찬물 움직이지 않는다. 틀렸죠? 3번 틀렸고 답이고. 자, 이거는 복사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복사.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직접 이동한다. 단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열을 이동하는 것을 막는 거에 단열 맞고요. 단열재는 전도가 잘 되는 물질이 아니지. 전도는 열을 전달해 주는 건데 그런 걸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2번. 패시브 하우스는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중창으로 해야지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전도가 잘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단열재보다 두꺼운 단열재 설치하고, 외부 차양은 뭐 차양이 있나 지금? 하여튼 뭐 외부 차양은 계절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온 햇빛을 양가 조절하는 거 맞고요. 네. 옥상을 녹화한다 이렇게 그 뭐 잔디밭 같은 거 심은 건데, 그러면 물과 흙이 있던 물이 증발하면서 실내 온도가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증발할 때 열 에너지 뺏어가니까 낮아지는 거죠. 자, 실력 강화는 같이 하겠습니다.
물이 얼 때 섭씨 온도는 0도씨가 되는 거고, 끓을 때는 100도씨인데 켈빈 온도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73을 더해주면 돼. 100도씨는 373 켈빈입니다. 기억 니은 맞고요. 이게 마이너스 273 켈빈이 아니라 마이너스 273 도씨이거나 아니면 0 켈빈일 때 운동이 완전히 멈추는 온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273 켈빈은 없어요. 네. 이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273 켈빈 절대 온도 0도 0 켈빈에 해당하고요. 섭씨 온도는 1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과 어는 점을 이제 0도씨와 100도씨로 해가지고 백등분 한 거죠. 예,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예, 3번 답이고. 자, 이게 질서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봐봐, 얘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낮아진 거죠. 온도가 낮아진 거고 고체지 고체. 예, 물의 온도는 처음보다 낮아졌다 맞고, 물과 금속은 모두 열을 얻는다. 근데 이게 이런 거구나. 가와 같은 입자 운동을 하는 금속을 물에 넣었어. 근데 얘가 덜 활발해졌죠, 금속이. 그럼 금속이 처음에 뜨거웠었던 거예요, 차가웠었던 거예요, 금속이? 뜨거웠어. 뜨거웠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처음 온도보다 어떻게 된 거야? 낮아진 거죠?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이것도 다시 봐. 이거 다시 봐야겠네. 잘못 봤네. 이거는 금속이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는 거죠? 맞죠? 금속은 처음보다 낮아지는 거죠? 나일 때 금속 온도는 물의 온도가 같다. 이게 맞네. 왜냐면 이게 열 평형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물의 입자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 둔해지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 받으니까 활발해지겠죠? 4번, 2번, 4번이고요. 자, 5번은 이제 전도되는 실험이네요, 전도. 구리랑 유리랑 알루미늄 중에 누가 전도가 잘 되냐. 이제 이게 구리가 잘 되거든, 사실. 구리 1등, 알루미늄 2등, 유리 3등 이렇게 될 건데, 옳지 않은 거, 전도에 의해 막대를 따라 열이 전달되고, 스티커는 불꽃과 가까운 쪽부터 색이 변하고, 열이 전달되는 빠르기 물질마다 다른 거 맞아요. 유리 막대가 더 빠르게 전도된다고 했는데 원래 금속 물질이 전도가 더 빨라요. 일단 4번이고,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 막대를 따라 열이 이동한다. 이게 전도죠, 전도. 이게 지금 전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대류 실험이네, 대류. 대류를 하게 되면은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오니까 여기서 빨간색 색소를 타면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물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거 맞네요. 알코올 램프에 의해 가열된 부분의 물이 가벼워져 위로 올라간다. 맞는 표현이야. 밀도가 낮아졌다라는 건데, 시계 방향 아닌가요? 시계 반대군요. 이게 시계 반대야? 써있는 게 시계 반대구나. 미안해. 요거는 시계가 맞죠? 요건 시계가 맞는데, 써있는 게 시계 반대라고 써있구나. 이거 틀렸죠, 기억. 산물의 활발한 입자 운동이 뜨거운 물의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건 대류기 때문에 뜨거워진 물이 이동을 하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5번 조금 쉬었다가 비열과 열팽창 하겠습니다.